예, 안녕하세요. 우순재겠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 쇼트쿠테자가 왜 존경을 받는가? 그 개혁학과 그다음에 이제 백제하고만 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이러한 최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 관제를 확립했어요. 그전에는 보면 뭐냐면 뭐 대련, 그 다음에 대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백제시기에 여기 보면은 10년에 이제 주거천왕 10년, 602년 덕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좀 백제시기 냄새가 좀 풍기죠. 대인, 소인, 대례, 소례, 대신, 소신, 대의, 대지, 뭐 소지 이렇게 갖고 12관 등을 이렇게 제정했어요. 그리고 뭐냐 여러 가지 요 세 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관을 만들고 요 정수리 부분에 요 끝에다가 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비단 테두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꽃을 꽂게 했어요. 이제 백제식이 그렇거든요. 개화라 그러는데 이걸 꽂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등을 12년에는 요걸 이제 신하들에게 하사하고 각각 차등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임성태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백제가 좌평, 달솔, 은솔, 덕솔, 뭐 간솔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덕자가 붙잖아요. 장덕, 시덕, 고덕, 개덕, 대덕. 여기 보면 덕자가 붙죠. 예, 이런 걸 볼 때 여기 백제는 16관등이에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백제의 관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중앙관제를 확립하지 않았겠느냐. 요 꽃을 꽂는 이런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 일본 최초의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헌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 있어요. 형법이죠. 근데 이거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12년에 쇼트쿠테자가 17조를 제정을 합니다. 여기 뭐 화합을 해라. 삼보는 부처님이죠. 삼보를 이렇게 잘 불법승.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관이 예법을 지켜라. 욕심을 버리지 마라. 이제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권하고 악을 징계하라. 각각의 임무에 충실하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쭉 그 기본 인간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 기본을 쫙 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백제의 헌법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것 또한 백제의 헌법을 이렇게 이제 그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사라는 걸 설치했어요. 화사는 뭐냐? 우리는 화원이라 그러죠. 화원. 우리 김홍도 같은 사람. 그 화원이에요. 네. 그 화사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년에 화사를 황서화사와 그 다음에 삼배 화사를 두었다. 근데 일본 서기에는 유라크 천황, 웅약 천황 7년에 백제에서 건너온 여러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화사가 나와요. 화사. 이름이 누구냐면 인사라아예요. 인사라.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일본의 화사, 외화사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들이 반영하면 한해. 이 한해 지역은 백제인들의 주거지잖아요. 집단 구역이잖아요. 거기에 화사다. 그래서 이제 갈라서 얘기할 때 한해 화사다. 이렇게 가와치노 에카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찬성시록에는 산성국이 어디냐면 교토입니다. 교토 지역의 고려조에, 고구려죠. 고구려조에 황문연이라는 성은 고구려 사람,
고구려 사람 구사나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한 사람이냐? 불경을 보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문 화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소화사와 삼배화사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쇼토쿠 태자 요 책에 따르면은 10월에 태자가 절에 불상을 그려 장엄하게 하고자 황문화사, 삼배화사, 책진화사, 그 다음에 한해화사, 유화사 등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불교에는 많은 그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탱화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벽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봉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인데 이게 언덕 강자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 절이에요. 이게 이제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아스카예요. 이게 아스카가 한눈에 다 보여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14년에 606년에 천황이 황태자를 불러서 승망경이라는 경을 강하게 하였다.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경을 쭉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박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태자가 법화경을 강봉궁, 여기가 원래 궁궐이었어요. 강봉궁에서 강하자, 논 백정을 이렇게 내려주었다. 그러자 그것을 어디다? 반구사, 호리사죠. 호리사에 바쳤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 절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아스카에 있는 거예요. 아스카인데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강봉궁이라는 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다 이제 후대에 절을 이제 만든 거죠. 자, 15년, 607년에 소아신매자라는 사람을 이제 수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요. 그때 통역관을 누구로 쓰냐? 안작봉리입니다. 이 사람들 뭐 만들던 사람이죠? 불상 만들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통역까지 해요. 자, 소야씨는 카스카씨, 그러니까 춘일씨, 와니씨하고 같은 동족이고, 이들이 이제 수아매자,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었냐? 금강국 자하군. 지금 어디냐면 비악고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교토 위에. 그 옆에입니다. 거기에 소야촌에 살았기 때문에 소야씨라고 성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최초로 이제 이때 이 당시에는 지금 일본 서기에는 당나라로 돼 있어요. 근데 당나라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언제 생겼냐? 여기 보면 이 일본이 607년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때는 당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9번에 걸쳐서 중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수나라예요. 나중에는 이제 당나라로 바뀌죠. 예, 그래서 당나라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견당 당나라를 건너갔던 일본 배들이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난파당해갖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스카에서 출발해서 쭉 와서 이게 나니와예요. 오사카죠. 여기서 배를 타고 세도나이카를 지나서 쭉 해서 박다. 지금 후쿠오카입니다. 여기서 쭉 해서 스시마루에서 이렇게 백제 연안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길 건너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힘듭니다. 거의 다 이게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안 항해를 해서 여기는 잔잔하거든요. 여기는 파도가 큰 바다니까 굉장히 파도가 심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년, 608년에 이제 수나라에 갔던 소아씨가
이제 그 사신, 수나라 사신 배세청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12명의 수행관과 함께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어디에? 나니와, 지금의 이제 그 오사카죠. 오사카의 고려관, 고구려의 사신이 묵었던 객관, 그 위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수나라 사신이 거기에 묵게 하였다.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아매자가 백제국을 통과할 때 백제국에게 국서를 빼앗겼다고 한다. 그거 왜 그럴까요? 수나라하고 연결이 되면 백제한테 불리하잖아요. 일본이 직접. 예, 그래서 그걸 방해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나라 사신을 불러서 국서를 받았는데 이때 모든 황자나 제왕, 제신들이 모두 금으로 만든 이 꽃, 여기다 이렇게 머리에다 꽂는다 그랬죠? 그리고 금, 자, 수, 식, 그리고 5색의 능라라는 거는 비단입니다. 근데 비단에도 급수가 있어요.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비단이죠. 하늘하늘한. 그래서 5색의 비단 옷을 입게 하고 꽃을 머리에 꽂게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수서에는 보면은 여기는 배세청이라고 돼 있어요. 배청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틀리냐? 그것은 세자를 갖다가 뺀 겁니다. 왜 뺐느냐? 이세민의 이름에 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세자를 빼고 배세청이 아니라 배청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의 휘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적이도 세자를 빼고 이적 이렇게 써놓은 역사책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삼국사기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백제봉기에 무왕조에 수나라 문임양 배청이 외국의 사신으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의 남로를 거쳐서 갔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길이죠. 요렇게.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라도 지역을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난이와 지금 오사카에서 그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수나라 9월 달에 수나라의 사신 배세청이 돌아가자 이제 소아씨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같이 가냐? 학생이 가요. 유학생. 고향 한인 혈리라는 사람, 그다음에 외한직 복인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나라 여거 해명 이런 사람들이 쭉 학승으로. 그러고 이제 누가 또 가냐? 이건 유학이고, 요거는 불교 승려들이 또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한인문씨, 남연한인, 청한 이런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도 가고 유학생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때부터 8회에 거쳐서 중국의 유학생들이 파견이 되는데 이 중에 6번은 신라의 배편을 이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가로질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배를 이용한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거, 통역이죠. 통역을 맡은 해명은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일문이라는 이 사람하고 이 고향현리, 남연청한, 이게 다 유학생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승려고, 이 사람은 유학생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이카계신, 대화계신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은 이런 안작씨, 그 다음에 고향씨, 이런 사람들은 백제에서 오진천왕 때 백제에서 아지사주가 올 때 데려온 안작씨, 그 다음에 고향천주, 이거 다 천주들이 같이 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웅약천왕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응신철왕 때고, 요건 웅약철왕 때 또 백제에서 건너와요.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도부, 안부, 화부, 금부, 여거. 이게 누구냐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안장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은 비단 짜는 사람. 이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 이런 기술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그 서쪽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안시.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의 저기 아스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동쪽에 자리 잡아서 동안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자, 수나라 문제, 이제 수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17년에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를 다스리는 사람이 보고하기를 여기 백제의 승려 도훈과 해미 등 몇 명이 와서 또 표류해 왔는데 백제 왕의 명으로 이 왜 표류해 왔냐? 우국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그 나라가 난리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풍랑을 맞아 여기로 이제 떠밀려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나라가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고 막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시마에 이르러 이 승려들을 비롯하여 11명을 원흥사에 지금의 아스카입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소아 씨가 수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이 안작 씨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백제 무왕 10년 여기 수나라 양제 대업 5년이에요. 그 609년에서 626년까지 18년간 전국이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왜? 반란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당나라예요. 그래서 당고조 이연이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우냐. 609년에 인구가 890만 호, 4,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626년 혼란이 끝나고 290만 호, 1,600만 명. 푹 줄었죠? 반이 더 줄어버린.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당나라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갔다가 못 들어가고 표류하고 막 이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22년에 이 사람들을 수나라에 보냈어요. 근데 23년에 돌아왔는데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돌아왔어요. 이때 고구려의 승려 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신라의 사신이 불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여기 26년에는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수나라 양제가 3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으나 우리나라에게 패하였다. 이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수나라 양제가 612년에 113만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쳤잖아요. 그랬는데 을지문덕 장군한테 살수대첩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거를 이 사신이 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고구려 사신이 와서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완전히 괴멸됐다. 그 얘기를 지금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아까 전 단계는 뭐냐면 수나라가 반란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해 준 거고 요건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해서 고구려가 이긴 상황을 고구려 사신이 와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요게 바로 그거죠. 네. 수나라가 쳐들어왔던 상황. 근데 요게 이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의 수나라의 상황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여기입니다. 당나라. 여기가 이연이죠. 이연. 예.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